안녕하십니까. 인생성형가 정영기입니다. 오늘은 관계보다 실력이다. 관계보다 제도가 중요하다.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자녀가 대학에 간다거나 아니면 무슨 시험을 본다고 할 때 부모로서 그것을 지원하려고 참 많이 노력합니다. 그때 관계를 동원합니다. 어떤 대학을 정했다. 목표 대학을 가기 위해서 거기에 누구 아는 교수가 있는가? 정시보다 특별 전형이 좋겠는데 수시로 갈 때는 그 대학에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지? 논술은, 면접은, 자기소개서는, 그리고 기타 대학에서 요구하는 게 무엇인가? 중점은 어디에 두는가? 그리고 혹시 다른 특별한 정보는 없는가? 알아보기 위해서 그 대학에 누구 아는 사람이 있는가? 직원이라도 조교라도 거기에 다니는 학생이라도 입학 경험이 있으니까 교수 알면 더욱 더 좋겠죠. 그런데 이 특별전형에서는, 대학 특별전형에서는 부모 찬스가 작용합니다. 부모의 영향력이 매우 지대하다고요. 왜냐하면 아는 교수를 만일 통해서 다른 정보를 듣는다면 거기에서 입학할 때 중점을 두는 부분이 무엇이고, 그리고 서류 전형에서는 어디에 키포인트를 두는지, 무엇을 핵심으로 보는지를 안다면 그것같이 중요한 정보가 어디 있습니까? 정보가 곧 지식이요, 지식이 곧 돈이라는 그 이야기는 빈말이 아닙니다. 투자에서도 시험에서도. 그런데 어떤 그 출제위원이 이를테면 공무원 시험을 낸다든가 또는 어떤 출제 교수가 들어가서 수능을 낸다든가 하면은 그 자체가 굉장히 공부의 범위를 좁혀주는 그런 작용을 합니다. 이를테면 제가 국어를 전공했고, 그리고 여기서 논술도 가르치고 지방에서, 그런데 최만식 소설을 전공한 사람이 이를테면 언어 출제에 들어갔다. 그러면 아무래도 자기가 전공한 그 소설, 그 소설가의 소설에 꽂히기가 쉽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최만식을 전공한 소설 그 전공 교수가 출제에 들어갔는데 그걸 아는 게 얼마나 큰 겁니까? 이번에 김아무개가 공무원 출제에 들어갔다고 하더라. 근데 그가 쓴 어떤 문제집이 있고 무슨 그 공무원 교재가 있는데 아마 거기서 나올 것이다. 그것만 안다 하더라도 그게 어딥니까? 이렇게 그 대학에 있는 그 교수에게 그 대학 전형에 대해서만 알고, 또는 어떤 사람이 출제에 들어갔다든가 이런 것만 알아도 우리는 공부를 이렇게 국한해서 거기에 중점을 두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도 훨씬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되는 겁니다. 하물며 부모가 전형 자료를 만들어준다거나 조작해준다면은 이거는 자녀의 그 대입이나 시험 준비를 해주는 게 아니라 범죄를 저지르는 거죠. 그래서 조국 부부가 욕을 먹는 겁니다. 조국 부부는 둘 다 서울대 출신이잖아요. 그런데 서울대 출신은 우리나라 지금 2년제까지를 포함하면 대학이 360여 개 있습니다. 4년제만 든다면 약 180여 개가 있는데, 이렇게 많은 대학의 교수가 약 한 8만에서 10만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를테면 10만으로 잡자고요. 그러면 10만에 한 2, 3만 정도는 서울대 출신일 거라고 합니다. 25% 안팎을 서울대 출신이 대학 교수로 점하고 있다고 합니다. 학부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석박사는 다른 데서 하고 외국 유학을 갔다 오는 수는 있지만, 대체로 서울대 출신이 우리나라 대학 교수의 25% 안팎을 점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만을 잡으면 2만 5천 명 정도는 이 360개 중에 하나인 서울대 출신들이 점령을 하고 있다고요. 그렇다면은 한 다리만 거치면 바로바로 자료를 모을 수 있겠죠.
그래서 조국 부부가 서울대 출신이라든가 부산 출신이니까 부산 그 학연이나 지연이나 혈연을 연결해가지고 이 막강한 서울대인데 그것도 부부 다 서울대를 나온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는 서울대 있고 하나는 동양대 있어가지고 뭐 인턴 증명이니 이런 거 이제 후배한테 표창장이니 또 논문 공전에 이거는 이제 자녀를 통해서 뭐 아름아름 금방 알게 되니까요. 그 다음에 실습 수료증이니 장학금까지도 성적이 안 되는데 받았다고 하잖아요. 부산 그 의전에서는. 그게 이제 정계까지도 나갔었기 때문에 조국이 정계, 학계, 뭐 관계 여기저기 다 나간 셈이잖아요. 그런데 둘 다 서울대 그 출신으로서 서울대 출신 부부, 거기다가 교수 부부.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어떤 정보를 구해서 주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자녀의 입시에 관여를 해서 자녀 대신 시험 본 셈이죠, 어찌 보면. 그렇다면 저 같은 사람은 저는 전북대 부부입니다. 전북대 출신은 아마 서울대 출신이 25,000명을 교수 중에 점유하고 있다면 전북대 출신은 한 1,000명이나 되려나 몇백 명이나 되려나. 근데 대개는 이 전북권에 있지 다른 데 있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한 60여 명 국어교육과 졸업했는데 그 중에 교수 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아내도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대학에 갔는데 자녀가 저도 두 아들이 대학에 갔는데 그때도 수시가 한 30% 있어가지고 특별전형도 있고 그랬지만은 다른 뭐 이유 때문에도 그랬으나 그쪽은 아예 저는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부모가 지방에 있으면서 지방대 나온 사람으로서 서울에 있는 정보를 알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쪽에 신경을 끄는 게 좋지. 그리고 정시가 뭐 그때는 뭐 70% 안팎 됐으니까 정시를 지원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죠. 한쪽은 신경을 끄고. 그런데 지금은 수시하는 친구들이 수시가 뭐 거의 한 60% 안팎 되니까 수시를 먼저 준비를 하고 만일을 대비해서 또 정시를 대비하면 되니까 몇 번 시험을 치르게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부모 찬스를 쓸 수 있는 이렇게 조국 부부 자녀 같은 경우에는 특별 전형도 뭐 또 일반 전형도 수시에서 이렇게 수시 6번 지원하던가요. 그 다음에 또 정시에서도. 그런데 이런 것을 부모가 불법을 저질러 가지고 지금 뭐 최강 재판에서도 그렇고 정경심 조국의 부인 거기에서도 지금 유죄 판결을 받아가지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서울대 인맥이라는 거, 대한민국이 서울대 공화국이라고 하는데 서울대가 이렇게 많이 점유하고 있는데 이쪽만 그러냐 이거죠. 그러잖아요. 학계만 그런 게 아니라 이 법 쪽에는 더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대 법대 출신 그가 바로 조국이잖아요. 사법고시는 물론 패스를 못했지만은 그러나 선후배 연결하면은 사법고시 패스한 사람들과 또 이렇게 연계가 되죠. 그러나 이제 이게 애증관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검사도 판사도 변호사도 자기가 또 법무장관까지 했잖아요. 그러니 이게 재판을 받는데도 그냥 어찌 보면 그렇게 이 관계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의식딱딱하고 당당할 겁니다. 어찌 보면 이 관계사에서 대한민국 어찌 보면 손바닥 많은 곳이잖아요. 대학 교수들이 이렇게 많은 곳에 퍼져 있는데 서울대 출신이 그렇게 많기 때문에 누구 뭐 몇 달에만 걸치면 다 정보를 모을 수 있습니다. 누구에 대한 평판이라든가 누구에 대한 뭐 뒷담화라든가 누구에 대한 어떤 실력이라든가 그런 관계주의의 이 혜택을 본 사람으로서 그런 사람들하고 끼리끼리 놀다 보니까 그런 게 뭐가 문제냐 하고 그럴 수 있죠. 법무부 차관진은 뭐 이용구도 그랬다잖아요. 조국 그 사태 듣고서 윤석열한테 왜 이런 뭐 다 이렇게 하는데 이런 걸 뭐 문제 삼아가지고 왜 우리 조국이 형을 죽이려고 하느냐. 그렇게 끼리끼리 살다 보면 다 그렇게 하는 것이 있으니까 그런 걸 보고 들으니까 그런 의식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이 법무차관이네 뭐 법무장관이네 이런 친구들이 법의식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용 같은 경우에는 뭐 택시기사
폭행 사건도 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들이 사는 식으로 다른 사람도 산다고 생각하는 거죠. 관계주의의 혜택을 보니까 자기들끼리끼리 노니까 그런 관계주의의 폐단이 마치 만연해 있어가지고 그게 보편주의인 것처럼 보편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같이 지방대 나온 사람, 전북대 나온 부부는 그렇지 않다니까요. 약자들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관계주의 때문에. 부패가 만연하는 거예요. 왜? 관계를 중시한다는 것은 곧 바로 뭐예요? 법률을 무시한다는 얘기잖아요. 법률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관계라는 건 뭐예요? 사람이 맺는 거잖아요. 인간관계, 연애관계. 관계라는 것은 그렇게 사람과 사람이, 나라와 나라가 둘이 다자 이렇게 맺는 거잖아요. 그때 관계를 중심으로 한다는 것은 법률을 무시하고 사람이 우선이다 보니까 시스템, 제도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사람하고 내일 사람 다르니까 즉 사람의 마음이 바뀌면 관계가 깨지는 거죠. 배신하면 관계가 깨지는 거죠. 그래서 이를테면 조국이나 이용구나 이런 친구들은 윤석열한테 왜 이 우리 서울대 같은 테두리에서 울타리에서 우리는 우리인데 왜 우리가 남이가 하면서 왜 같은 동물을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나온다는 이야기가 바로 관계주의는 법률이나 제도보다도 사람의 우선이라는, 우리끼리 해먹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중국에서도 무슨 뭐 관시를 중시한다고 하죠. 관계는 이렇게 쓰죠. 그런데 이 관계라는 건 이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관계를 중시한다고 하는데 마치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는 중국이 관계를 중시하니까 거기에서 사람하고 관계만 잘 맺으면 문제가 없는 줄 알아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중국이 그만큼 부정부패가 만연해 있다는 얘기죠. 법률로 돌아가지 않고 제도로 돌아가지 않고 사람으로 돌아가니까 내가 그 사람하고 관계를 잘 맺으면 어떤 이익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안 되는 문제도, 다른 사람이 안 되는 문제도, 못 푸는 문제도 나는 풀 수 있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고, 조국의 딸 아들이 불법적으로 만약에 들어갔다면 지금 뭐 그렇게 판결이 되는 측면도 있고, 그런데 다른 사람이 피해를 봤다는 이야기잖아요. 자기는 불법을 저지르면서 제도나 시스템을 무시하면서 자기가 이득을 보는 쪽으로 한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가 볼 때 인간 중심적이지 다른 사람을 밀어뜨리는, 다른 사람을 피해를 주면서 자기 이익을 챙기는 이기주의의 극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관계주의라는 것은 중국에서 관시를 중시하니까 중국 사람들하고는 잘만 맺으면 된다. 근데 그게 잘 맺어가지고 됐어요? 시진핑 안 봤어요? 어땠어요? 사드 보복할 때 관계 잘 맺어가지고 오라고 하더니 가니까 롯데 뭐 성주에 사드 기지 줬어? 안 돼. 얼마나 곤욕 치렀습니까? 몇 조가 왔다 갔잖아요. 현대, 삼성 전부 다 곤욕을 치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있다가는 안 되겠구나. 이 친구들은 굉장히 가변적이구나. 이 친구는 불확실하구나. 기업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불확실하잖아요. 그리고 불공정하구나. 이 친구들은 우리를 하대하는구나. 지금이 무슨 왕조 국가인 줄 알고 지들은 황제고 우리는 왕조,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중화, 화이, 우리는 가운데서 빛난다. 우리는 빛나는데 오랑캐들은 까불고 있다. 이렇게 관계를 자기들이 스스로 악화시키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사드에서 롯데 어마어마한 피해를 보고, 삼성도 그래서 여기 있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해서 베트남으로 갔는데, 이번에 그 코로나19 사태에서 보니까 베트남에서도 또 공산주의라서 그런지 당신들 이 코로나 백신 비용대 참 어찌 보면 이렇게 관계를 그 상하관계로 맺어서 그때그때 사람에 따라 바뀌는, 사람의 마음이 바뀌면, 사람이 바뀌면, 그리고 상황이 바뀌면, 그렇게 사람이 자꾸 변하면 어떻게 믿고 거기다 투자를 하고 그 사람하고 어떻게 신뢰관계를 쌓겠습니까? 불신을 초래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중국이 그 대표적인 지금 그 곤욕을 치르고 있는 거죠. 그 중국이라는 나라는 어떻습니까? 지금 중국을 둘러싸고 있는 나라가 20개국이죠. 육지를 접하고 있는 나라가 14개, 북한에서부터 시작해서 뺑 두르면, 그 다음에
해양을 통해서 국경을 접하고 있는 곳이 6곳 해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20개국과 지금 그 국경을 맺고 있는 아주 그 뭐랄까요, 다변 국가, 즉 전선이 넓고 전선의 그 불확실성, 즉 전선의 그 뭐랄까요, 이질성, 불확실성, 전선의 길이, 이게 매우 넓은 곳인데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주 안 좋아요. 같은 체제를 쓰고 있는 북한도 중국을 안 믿을 정도로 관계가 안 좋잖아요. 우리나라하고 말할 것도 없죠. 지금 뭐 문재인이 뭐 어쩌다 저쩌다 하는데 사실은 중국하고 그 관계가 코로나 이후에 지금 G7 회의하고 있지만 거기서도 성토하는 게 그러고, 더군다나 초강대국 미국하고 으르렁거리고 있잖아요. 근데 미국하고만 으르렁거립니까? 파키스탄이다, 뭐 인도다, 베트남이다, 여기저기하고 관계 좋은 데가 없잖아요. 중국에서 관계를 그렇게 중시한다는데 왜 이렇게 다른 나라하고 관계가 나쁩니까? 그 이야기는 자기중심적 관계를 맺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조국식으로, 이용구식으로, 자기식으로 해가지고 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강대국은 다 서울대 출신 막강한 사람들은, 우리는 선민인데, 우리는 최고 엘리트인데, 우리가 하는 식으로 우리끼리 하면 우리는 이게 보편인데 이게 무슨 불법이야, 무슨 불공정이야. 묻어는 니들이 못나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공부 잘하라고 했잖아. 공부도 못한 것들이 꼭 무슨 뭐 특혜니 불법이니 조작이니 그래가지고 남 잘 되는 걸 못 봐요. 왜 그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관계가 나빠지는 거죠. 그래서 서울대도 사실은 여기저기서 나쁜 평을 많이 듣잖아요. 황우석 사태 이러죠. 아주 큰 사기 사건 치고 조국 뭐 할 것 없이 서울대 출신들 중에 잘 나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렇게 문제아들도 꽤 많잖아요. 그래서 불신을 초래하고 이 경쟁 사립대, 연대나 고대 이런 데 오히려 그 뭐랄까요, 뒤지는 점이 많다.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게 바로 그거죠. 중국처럼 중국처럼 그렇게 그 중화 정신을 가지고 화해 정신을 가지고 니들이 같이 어떻게 S대하고 같이 놀라고 그래 하는, 그리고 내가 하는 것은 니들이 볼 때 문제가 있는 거지만 문제가 없는 거야. 내가 하는 게 법이지, 짐이고 국가인데,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조국도 보면. 그러니까 그게 나쁘다는 의식을,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본다는 의식을 갖지 못하니까 관계가 중요하지. 그것도 우리끼리 관계, 우리 편 관계. 피해를 잘 구분해야 되지. 무슨 실력이야, 무슨 제도야. 이렇게 나오니까 불안한 거죠. 사람이 바뀌면. 관계보다 실력이 중요하다는 건 아마 이번에 이준석은 이제 그걸 보여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영선인데 하버드대 나왔죠. 서울과학고 나와가지고 비영남이죠. 뭐 아버지는 뭐 대구 출신이라는 이야기가 있고 그러는데 30대죠. 그러니까 국회의원 한 번도 안 된 사람인데 정치판에서는 10년 정도 연마를 했고 실력을, 그리고 하버드에서 이과 출신으로서 컴퓨터도 전공했고 경제도 전공한 그런 사람으로서 실력으로 뽑겠다. 대변인도 맞짱 토론을 시켜가지고 뽑겠다. 그리고 정치 자질이 있는지 정치인 입문할 때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다. 이게 무슨 뭐 대입 전형 선발해가지고 뽑듯이, 기업에서 인재 선발하듯이 그렇게 뽑겠다는 이야기인데, 이제 물론 이상과 현실은 다르겠지만 아무튼 이 관계를 통해서 나라가 부패하고 시스템이 망가지고 그리고 불법을 저지르는 그런 것보다는 사람 중심해 가지고 사람 마음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면 그 사람이 오늘 사람이 아니고 내일 사람이 또 그 사람이 아닌, 그렇게 해서 저 사람만 봐야 되고 그 사람에게만 충성하게 만드는 그런 족속들과는 다르게 실력을 중시하겠다 그러는데, 물론 이제 젊고 아직 경험도 부족하고 그러기 때문에 기대와 우려를 가지고 이렇게 지켜보는데, 아무튼 말 그 자체가 발을 다 증명하는 건 아니지만 말과 발이 일치가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말은 워낙 쉽기 때문에 발에 앞서가는 경우가 많은데, 실천하는 그런 그 언행을 일치시키는 그런 사람이 이제 되기를 바랍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불공정 사회를 만든 그 이유는 뭘까요? 자기들끼리 관계를 중시해서 그런 거죠. 자기들끼리, 586들끼리, 인연 맞는 사람끼리.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조국을 지지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그 지도자의 신상필벌을 국민들이 제대로 할 때 정치는 국민의 수준을 넘을 수 없으니까 그런 겁니다. 저도 여기서 무슨 조국 예를 많이 들긴 하지만 조국의 인간성에 대한 그런 문제를 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가 관계를 중시해서 서울대 관계라는 그것을 긍정적으로 쓰지 않고 그런 관계를 그 자녀에 대해서 뭐랄까요 제대로 지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길게 볼 때는 자녀들의 그 장래에 지장을 주는 그런 스타일로 한 그거를 암울하는 겁니다. 제 견해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역시 우리나라에 대한 불신 그리고 정치에 대한 불신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걸 초래한 차원에서 아주 소탐대실한 작은 걸 탐하다가 큰 것을 잃은 그러면서도 그걸 모르고 무슨 요즘 뭐 조국의 시간이니 뭐 노무현과 같은 자기 어떤 그 핍박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데 참 그 뻔뻔함은 알아줘야 되는데 아무튼 이 정상적인 관계라는 거 이 교육이라는 게 이 두 서울대 출신 부부가 교수이면서 교육이 도대체 무엇이고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그게 자녀에게는 다른 사람에게는 진짜 교육이 되는지에 대해서 좀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가 재판을 받을 때도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다음에 대학에 들어가서부터 지금까지 그 정치를 하면서라든가 이런저런 것에서 이 관계를 중시한다고 하는데 그 관계가 어떤 그 왜곡된 관계이다 보니까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까운데 뭐 세월이 가면 이게 이제 평가가 정해지고 그럴 겁니다. 저도 그 하나의 의견을 말하는 겁니다. 반대 의견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저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방송하니까 제 뭐 말이 불편했다 하더라도 그냥 저 사람의 의견이니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